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느 방에서 잠을 자야지 내가 기운을 얻고 그 다음에 힘있게 모든 가족이 생기있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끝까지 차근차근 보시고 우리 집 방이 어디가 잘 됐고 잘못됐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안 구조도 그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본명궁에 맞는 그런 색깔, 숫자 이런 걸 다 내보내고 자 이런 거를 집안에 활용을 잘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우리 집이요 현관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방이 있는데요 그 방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우리 집이요 들어가서 저 맞은편에 방이 있는데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답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 왜냐면 그 현관이 북쪽에 있는지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집 방안을 막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시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셔도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안 한 걸 여러분들에게 그건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침대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방에선 사람이 자도 되고 안 자도 됩니다 이런 말을 딱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정말 제가 정확하게 방향을 재고 그 다음에 답을 해드려야 되는 거지 혹시라도 이게 15도, 30도, 45도의 차이 가지고도 이 방의 방향이 틀려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 말씀드렸다가 안 좋은 방인데 좋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8개 방향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어. 그죠? 동사택 4개, 서사택 4개를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게 아직도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한 가지를 더 짚어서 이 방에서 자면 어떤 게 나쁘고 이 방은 어떻게 비보를 해야 된다. 그거를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동사택, 서사택 4개씩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동사택인 북쪽 방향 현관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북쪽에 이렇게 출입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 현관문은 들어오는 문은 복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복위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딱 가면 이게 육살 방향이라고 써 있죠.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 육살이라는 말은 뭐냐면 6가지의 살을 맞는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쪽에는 부엌을 설치를 해놔야 돼요. 부엌이 자리하고 있으면 우리가 맨날 가스레인지로 뭔가를 끓이고 태우고 하잖아요. 그 6가지의 살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일 경우에는 그러지가 않단 말이에요. 방에서 맨날 뭘 태워요. 어떤 분 저 비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비보 하세요? 그랬더니 그 방이 육살방이라서 방이 좁으니까 자기가 그 방을 써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라면을 끓여 드시고 계신다네요. 거기서 가끔은 삼겹살도 구워 드시고 자 그걸 비보라고 생각하시면 예 비보일 수도 있어요. 네. 잠깐 아시죠? 소통 3종 세트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하고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그 옆방이 바로 화훼라는 방인데 이 방은 좀 구설이 많게 되거나 손재 내가 어떤 손재당한다 이런 얘기 아시죠? 자 이런 데서 만약에 가장이 이 방에서 잠을 자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 맨날 구설수에 오르고 그렇죠?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계속 손을 타서 제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렇게 되는 방향의 방을 화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이 이제 절명 방향이에요. 근데 이 절명 방향은 지금 보면 있죠. 절명 방향과 화훼 방향에 그 부엌이 있거든요. 이 부엌이 저 육살방하고 딱 바꿨으면 훨씬 낫을 텐데 그랬어요. 어쨌든 이쪽에 부엌이 있는 거는 부엌은 나쁘지가 않아요. 뭐 안 좋은 쪽에 부엌이나 화장실을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그 옆이 바로 생기 방향인데 우리가 8개 방향 중에서 제일 좋은 방향이 생기 방향이에요. 이 방향은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도 번창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자신감이 충만해. 힘이 있고 생기 방향이라는 게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하자면 동을 뜻해요. 움직일 동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항상 힘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방에서 잠을 충분히 잤기 때문에 내가 힘이 나거든. 그 생기 방향에는 꼭 방이 있어야 되고 그게 방이 아니면 그 방향에서 잠을 주무셔야 돼.
여러분이 집을 짓거나 하실 때도 이런 그 8개의 방향을 꼭 잘 미리 보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런 설계 사무실이 요즘은 또 많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기라는 방향이 있는데요. 여기는 오기 방향은 어떤 분한테는 좋고 어떤 분한테는 안 좋아요. 어떠냐면, 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오기 방향 쪽에서 잠을 자게 되면 조금 정신이 혼란해진다랄까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오기 자체가 이제 그 귀신이 모이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을 받고 이렇게 무당 이런 분들 있죠. 점을 보시거나 그런 분들은 일부러 저 방향을 택해서 그쪽에서 신당을 차려놓고 점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저기는 그런 방향이에요. 내가 작게라도 이렇게 신을 모시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쪽 방향에다 딱 차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뭐 이렇게 굿이나 이런 거를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도 저 방에서 주무시고 그러면 이렇게 신을 모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왜? 신들이 모이는 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8방향을 보면은 제가 옆에도 이렇게 쭉 방향별 설명을 다 해놨는데 그럼 우리 집은 방이 6살방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다고 그 집을 부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 방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보를 하시냐면 제가 앞전에 뭐 여러분에게 맞는 본명에 맞는 색깔은 이런 겁니다. 숫자는 이런 겁니다. 다 알려드렸죠. 자, 그 색상으로 우선 방을 다 도배를 하세요. 그 색상으로 다 도배를 하고 6살방이다 그러면 거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명궁이 8이야. 그러면 노란색과 빨강색이 본인의 색이거든요. 노란색이 내 색이고 빨간색이 본인을 생해주는 색이에요. 그러면 빨간색 초를 사다가 그 방에서 하루 1시간 정도씩만 이렇게 태우세요. 그러면 그 방에 어떤 잡내도 없어지고 내가 그 살을 태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비보가 되는 그런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그 사주에 맞춰서 조금 더 만약에 디테일하게 한다면 사주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라서 누구 사주를 딱 들이댈 수가 없기는 한데 이건 실예인데 저한테 상담을 하신 분이 있어요. 아이가 한 10년을 아팠어. 사고로 젊은 애가 사고로 10년 아파서 30살인데 20살 때부터 사고를 당해갖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활 치료를 아무리 해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풍수를 한번 좀 봐주세요 이러고 의뢰가 왔더라고요. 꽤 오래됐죠. 그래서 제가 그 풍수를 봐드리러 갔는데 제가 직접 갔어요. 그렇게 아픈 사람이 있는 데는 여기서 이렇게 방향을 보고 해갖고 틀릴 수가 있어요. 집에를 직접 가서 봤더니 그 아픈 아이를 6살 방에서 7년째 재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재활치료를 아무리 하고 병원을 뭐 아무리 다니고 재활치료사가 3명씩 온대요. 집에 3명씩 일주일에 2번이나 와. 그리고 거기에 재활치료 기구를 다 설치해 놓고 집에서 다 하더라고. 그런데 아무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정신이 멀쩡해. 다 살아있어. 눈빛이랑. 그러면 이 아이가 그 말은 못해도 몸 아픈 아이가 매일 저녁에 살을 맞으면서 거기서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을 수가 없죠. 몸이 더 피폐해지지. 그래서 그 방을 제가 바로 바꿔줬습니다. 바꿔주고 이 아픈 아이 중심으로 이 집은 움직여야 된다 해서 방을 어디로 바꿔주고 침대 방향 그 아이가 머리를 두지 말아야 되는 그 방향을 피해서 머리 두면 제일 좋은 방향이 또 있어요. 사주를 다 맞춰보면 그 제일 좋은 방향.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비롯해서 방의 저 침대 시트, 이불, 커튼, 도배, 옷장까지 다 바꿔줬어요. 그 아이한테 생하는 그런 기운으로 방을 싹 만들어줬어요. 숫자까지 다 맞춰서. 그리고 한 2달, 3달 정도 지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그 방으로 옮긴 지 한 일주일 되면서부터 너무 좋다고 이렇게 눈빛으로 얘기를 한대. 그 다음에 한 달, 2달, 3달 지나면서 아이가 조금씩 차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그 휠체어를 끌어다가 앉기도 하고, 그 전에 이렇게 옮겨줬을 때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그때가 한 4개월 좀 넘었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가요, 이렇게 몇 년만 지나면은
그냥 걸어만 다녀도 자기는 좋겠다고,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지금은 안아서 이렇게 휠체어로 옮기고 침대로 옮기고 이런 걸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너무 기뻤어요. 내 아이하고 나이가 비슷하더라고.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해준 거에 대한 그분이 그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잠을 주무실 때는 정말 방은 가려서 정말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화해방이 있어요. 화해방은 내가 약간씩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구설이 날 수도 있고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방에서는 조금 사람을 많이 대하는 사람은 이 방에서 주무시면 안 돼. 왜냐면 그런 거를 다 안고 가게 돼. 그리고 이 방 역시도 본인이 아까 저 육살방처럼 그렇게 다 꾸미고 주무시면 돼요. 아셨죠? 제 방송을 하나하나 보시면 나한테 맞는 거 엄청,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엄청 똑똑하세요. 저 이 색깔 맞죠? 나한테 검토 받으러 와. 저는 본명국이 뭔데 몇 년생인데 어쩌고저쩌고. 맞습니다. 딱 4글자만 써드리면 돼.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서 이 방을 어떻게 바꾸고 내 위주로 바꿔서 항상 생생하게 생활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또 하나의 이 슬라이드를 마련했습니다. 몇 시간에 거쳐서. 여러분, 자, 우리가 잠자리가 얼마큼 중요한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쵸? 침대 방향, 책상 방향, 그리고 나에게 맞는 색상으로 방 꾸며주는 거, 속옷, 옷 차려입는 거, 이런 거 전부 갖추셔서 어느 방에서 주무시든지 생기방이 되게끔 그렇게 그 방을 바꿔서 그렇게 주무십시오. 그래서 항상 생생하고 힘있고 건강한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